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리물리 이제 5장 시작하겠습니다. 5장은 멀티플 인티그럴, 그래서 다중적분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제 첫 번째 그 이중적분, 삼중적분에 대한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는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예요. 제가 y를 이제 f of x, x의 함수 이렇게 놓고 했는데, 플러스 하면 이제 y는 x제 포물선 그래프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포물선 그래프의 x가 0에서부터 x가 2일 때까지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의 면적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 f of x를 y를 0에서부터 2까지 그 적분을 하면 되잖아요. 이게 x제곱 적분이니까 3분의 x의 3승, 그래서 그걸 엔드 포인트 x가 0일 때 그리고 x가 2일 때 값을 대입해서 빼주면 되니까 우리가 그걸 계산해 보면 얘는 3분의 8이 나옵니다. 0에서부터 2까지 그 아랫부분,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건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 값이 이제 3분의 8이 나오고, 제가 요거를 좀 계산해 보면 2.66667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실제로 컴퓨터로 이제 수치 계산을 할 때는 면적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리만 썸이라고 하는 그 방법인데, 예를 들면 요런 이제 x 이꼴 y 이꼴 x 제곱의 그래프를 제가 요 놈을 이제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직사각형으로 구간을 폭을 0.4, 0.4의 폭을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0.4, 0에서부터 2까지니까 폭이 0.4짜리 직사각형을 만들려면 5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0.4, 0.4에서부터 0.8, 0.8에서 1.2, 1.2에서 1.6, 1.6에서 2까지, 그죠? 5개의 직사각형의 그 직사각형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높이를 이제 결정을 해주는데, 얘는 뭐냐면 미드 포인트라고 해서 중간, 딱 폭이 0.4면 0.2에서의 0.2가 중간이 가게끔, 그래서 여기에서도 요 직사각형의 딱 절반, 이게 0.4에서 0.8이니까 얘는 0.6이 중간에 간 거고, 얘는 0.8에서 1.2니까 1.0에서 중간이 간 거죠. 그 중간을 이제 높이로 잡은 거예요. 그 놈을 갖다가 제가 요 포인트를 x1 스타, x2 스타, x3 스타, x4 스타, x5 스타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을 한번 해보면, 직사각형의 면적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니까, 이 폭이 델타 x인 직사각형의 면적을 보면, 제가 이제 x1 스타, 2 스타, 이거는 뭐냐면 요 시작점하고 끝점, 시작점과 xi라고 하는 거는 그 시작점이 i-1, 그 다음에 끝점이 xi의 중간을 잡은 거잖아요. 스타라고 하는 건 그 0과 0.4의 중간을 잡은 게 이제 0.2. 예를 들면 0.4와 0.8의 중간, 그게 0.6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을 잡은 걸 xi 스타라고 하면, 그 놈이 바로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됩니다. 그 지점에서 직사각형의 높이 이해하셨나요? 그래가지고 각각의 직사각형은 그 이 면적, 그 밑변 곱하기 델타 x 곱하기 높이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 높이가 이제 xi 스타, 그 다음에 우리가 직사각형이 몇 개냐면 i가 1에서부터 4개까지 그 직사각형의 면적을 다 계산해 주면 2.66667 이것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대충 보면 좀 작아 보이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요 직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한 2.64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실제 어떤 포트란을 하거나 그 수치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델타 x라고 하는 거를 더 줄여주면, 예를 들면 제가 폭을 0.1로 줄였어요. 0.1로 줄이면은 20개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개수가 늘어난 거예요. 개수가. x를 이놈의 직사각형의 전체 면적을 계산해주면 이때 이제 i가 4개짜리는 폭이 0.4일 때는 1에서부터 4까지 저기 더해줬는데 요 놈은 이제 폭을 점점 줄여가지고 굉장히 작게 해서 0.1까지 했을 때는 이제 i가 1에서부터 2까지 20까지 갈 수가 있고 그 놈을 이제 다 더해주게 되면 그 값이 2.665 이렇게 됩니다. 얘 실제 이그젝트 솔루션과 비교했을 때 이 델타 x라고 하는 놈을 무지무지 줄여주면 점점 실제 값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리만 썸이다. 리만 썸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그 연속적인 적분 어떤 펑션의 어떤 특정한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어떤 펑션을 적분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그거에 그 곡선 아래의 우리가 이제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직사각형의 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더해주는 거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그러한 면적 적분에서 이제 면적 아래 부분에 이 어떤 곡선의 아래 부분의 면적을 구할 때는 지금 위만 썸과 같은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리고 직사각형에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리밋으로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곡선 아래의 면적을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고 걸 지금 배웠는데 우리가 좀 그러면 이제 면적이 아니고 최적은 어떻게 되느냐? 최적은 얘는 이제 면적은 2차원에서 계산을 하는 거고 최적은 이제 차원이 하나 더 늘었잖아요. XY 차원에다가 이제 축을 하나 더 그려서 3차원 Z축까지 그렸습니다. 이 함수는 뭐냐면 이 표면 Z는 X하고 Y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지금 일반적으로 변할 수 있는 어떠한 Z 함수를 표면에 대한 함수를 주어졌고 이 X하고 Y 평면에서의 이 면적 요소 델타 X 곱하기 델타 Y를 제가 이제 델타 A라고 하면 이게 이제 에어리어 엘리먼트인데 이 면적에다가 얘는 높이는 그 z라고 하는 함수는 x하고 y 값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x, y하고 y 값에 따라서 이 z 높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높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컨스탄트하게 안 그린 일반적인 x하고 y 펑션으로 주어지는 이런 원통의 부피를 계산하면 면적에다가 요 면적 요소에다가 높이를 계산해주면 지금 직사각형의 막대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피를 계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델타 x하고 델타 y를 무지무지 줄여주면 우리가 이제 이그젝트 솔루션에 가깝게 최적 적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물체 3차원 오브젝트의 최적을 계산하는 건 그거 이 3차원 오브젝트의 면적 이 dx dy 에다가 높이 그 지점에서의 높이 어떤 특정한 xy에서의 높이를 곱해서 이제 그 최적 다 면적을 다 적분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놈이 최적 원통의 이렇게 생긴 원통의 볼륨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면적 적분과 최적 적분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이그젬플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그젬플은 뭐냐면 find the volume of the solid below the plane. Z는 y만의 함수인데 Z가 1 더하기 y라고 어떤 평면이 있고 평면 아래 고체의 최적을 구하라. 근데 이 고체는 it is bounded by coordinate planes. 좌표면 x가 0인면 y가 0인면 z가 0인 좌표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vertical plane ex 더하기 y는 2라고 하는 수직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텐데 이제 이걸 그려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Z가 1 더하기 Y라고 하는 평면은 여기 지금 지금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그 편 있죠? 이 평판이 Z가 1 플러스 Y. 예를 들면 이쪽이 X축, 얘가 Y축, 그 다음에 수직축이 Z축인데 Y가 0이 되면 어떻게 되죠? Y가 0이 되면 Z는 1이죠. 그 다음에 Y가 2가 되면 Z가 3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Y가 0일 때는 Z가 1, Y가 3이 되면 Z가 3, 그 다음에 그 Y 값이 중간이면 그 중간에 나타내주는
이게 이제 z는 1 플러스 y라고 하는 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 놈은 지금 y가 0인 면, 그 다음에 이쪽 면이 x가 0인 면, 그죠? 이쪽이 x가 0인 면, 그 다음에 바닥이 z가 0인 좌표면이고, 또 다른 건 vertical plane이라고 하는데, 이 vertical plane은 2x 더하기 y는 2. 얘는 뭐냐면 요게 지금 빨갛게 제가 그려놓은 이 좌표가 2x 더하기 y는 2라고 하는 플레인입니다. 수직 평면이 되는데 z가 이제 0이 된 z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니까 세 개의 좌표면과 이 수직한 평면으로 둘러싸인 고체, 그놈의 단면을 그려보면 그놈을 이제 다 고려해서 우리가 바운더리를 그려보면 얘가 요 면이 x가 0인 면, 아니 y가 0인 면, 그 다음 요 면이 x가 0인 면, 그 다음 이 바닥이 z가 0인 면, 그리고 요 라인이 뭐냐면 이게 수직한 평면 2x 플러스 y가 2인 그런 면으로 둘러싸인 요 고체. 뚜껑은 뭐냐면 z가 1 더하기 y. 그걸 잘라내서 바운더리를 해주면 요게 바로 요렇게 생긴 놈이 바로 이제 이 고체가 되고 요 놈의 부피를 계산해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문제를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놈을 이제 옆으로 이제 살짝 좀 돌려가지고 이게 2x 플러스 y는 2라고 하는 요 수직한 평면을 이제 좀 잘 보여주게 한 건데 이렇게 놓은 것은 좀 볼륨을 계산을 하려면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이 xy 평면상에 있는 어떤 면적 요소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 지점에서 x하고 y라고 하는 특정한 지점에서의 높이, 그러니까 z잖아요. z를 면적 곱하기 높이가 바로 어떤 고체의 부피라고 했죠. 그놈을 계산해 준 게 이 볼륨을 계산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러한 적분을 하면 됩니다.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먼저 XY 평면을 먼저 단면을 보면 이게 이제 XY 평면, 이게 X축, Y축, 그 다음에 요 라인이 2X 더하기 Y는 2, 혹은 Y는 2 빼기 2X라고 하는 이 직선의 그래프고 여기에서 면적 요소를 면적을 계산을 하려면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이제 델타 X, 델타 Y를 제가 이렇게 잡았네요. 이 아랫부분 이 직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사각형, 우리가 이 놈을 잘라가지고 얘를 델타 x, 폭이 델타 x, 그 다음에 이 y축에 대한 폭을 델타 y라고 했을 때 요 지금 점점점이라고 한 요 면적 스몰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델타 a, 얘는 이제 델타 y 곱하기 델타 x. 그럼 이제 x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y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x는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주고 y는 0에서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 da를 계산할 수 있나요?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면 이건 안 되고 요 지금 직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제가 x는 0에서부터 1까지는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x가 0에서부터 1까지 적분해 주면 이때 x가 0에서부터 1까지 쭉 변할 때 y가 변하잖아요. y가 이렇게 감소하기 때문에 단순히 y는 0에서부터 2까지 해주면 안 되고 그래서 이 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주어진 x가 주어지게 되면 y 값이 달라지게 되니까 x가 0에서부터 1까지 변할 때 y는 0에서부터 2 빼기 2x까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적분 범위, x에 대한 적분 범위는 0에서부터 1까지 변하고 y는 0에서부터 2 빼기 2x까지 변하게끔 하면 우리가 그놈의 면적, 이 직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면적을 일단 계산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높이를 계산을 해주면 되잖아요. z는 높이는 뭐냐면 1 플러스 y의 함수니까 z는 0에서부터 1 플러스 y까지 변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적분 범위를 우리가 이 고체의 최적을 구할 때는 x는 0에서부터 1까지 변하고
y는 0에서부터 2 빼기 2x까지 변하고 z는 그냥 독립적으로 지금 1 플러스 y의 함수니까 0에서부터 1 플러스 y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게 바로 요 3차원 고체의 볼륨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보면 z가 0에서부터 1 플러스 y까지 적분해 준다는 얘기는 얘는 그냥 1 플러스 y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놈은 이제 그 1 플러스 y가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x는 0에서부터 1까지, y는 0에서부터 2 빼기 2x까지, 그리고 z를 적분해주면 그게 1 더하기 y, 1 더하기 y가 곧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면적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얘가 면적 곱하기 높이를 계산한 게 이 고체의 최적이 된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륨을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볼륨을 계산해 주는 거 이제 이거는 껌 1 더하기 y를 y에 대해서 적분을 해서 요 구간 안에서 그 구간 안에서 적분을 해주면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y 적분은 뭐 y 더하기 2분의 y 제곱을 y가 0일 때와 y가 2 빼기 2x 어퍼 리밋이 2 빼기 2x일 때의 값을 대입해서 0일 때 값을 빼주면 그 값이 이제 4 빼기 6x 더하기 2x 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놈이 4x 요거 이제 y에 대한 적분을 끝냈으니까 고놈이 4 빼기 6x 더하기 2x 제곱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다시 이제 x에 대한 적분 해주면 얘는 4x 빼기 3x 제곱 더하기 3분의 2x의 3승을 0에서 1까지 계산해주면 우리가 이제 3분의 5. 그래서 이 볼륨이 3분의 5가 나오나 보네요. 그래서 이거의 최적은 우리가 이제 3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요렇게 주어진 조건의 고체에 대한 볼륨을 계산할 수가 있고, 사실은 제가 얘는 이렇게 면적을 띠를 제가 그 직사각형 타입을 이런 식으로 쭉쭉 그려서 계산했지만 뭐 면적 계산할 때 그 직사각형을 옆으로 그릴 수도 있잖아요. 옆으로 그렸을 때 면적은 뭐냐면 그러면 y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x는 어떻게 변하는 거죠? 이건 이제 x의 함수, x는 2 빼기 y 나누기 2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할 때 y가 0에서부터 2까지 쭉 변할 때 x도 이렇게 쭉 변하니까 그때 x의 변하는 거는 0에서부터 최대 2 빼기 2 마이너스 y까지 변하면 된다. 그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면적을 계산하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z는 이제 똑같을 테고, 그럼 볼륨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볼륨은 y는 0에서부터 2까지, 그 다음에 x는 0에서부터 1 빼기 2 빼기 2분의 2 빼기 y니까 1 빼기 2분의 y까지, z는 똑같이 변함없이 0에서부터 1 더하기 y까지 dz, dx, dy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거 이제 계산해주면 뭐 똑같이 나오겠죠. 뭐 이건 그 해보나 마나. 그래서 먼저 저는 이제 z에 대한 걸 해주면 z에 대한 적분해주면 1 더하기 y,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한 적분을 해서 y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준 거잖아요. 그래서 1 더하기 y는 이 경우는 x에 대한 적분에 대해서는 칸스탄트니까 바깥으로 나간 거고, x를 0에서부터 1 빼기 2y까지 적분해주면 그게 1 빼기 2y가 될 테고, 이렇게 이제 y에 대한 2차 함수를 적분을 해주면 그 값이 당연히 3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는 3분의 5가 된다. 적분은 이제 뭐 xy 평면상에서는 어떤 놈, x에 대한 놈을 칸스탄트로 할 거냐, 뭐 y에 대한 놈을 칸스탄트로 할 거냐,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대로 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밑에 있는 거 이렇게 그리는 게 좀 편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계산을 좀 많이 씁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density를 계산하라고 하네요. Find the mass of the solid in the figure. 이렇게 주어진 다음에 질량을 계산하라고 하네요. 만약에 근데 질량을 계산하는데 밀도가 일정하지가 않고, 이때의 밀도는 질량 밀도, 단위 볼륨당 질량 밀도가 x 더하기 y 함수 펑션 x하고 y
Z에 따라서 막 변한다고. X가 변하고 Z가 변하면 밀도가 변할 경우에 질량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보통 밀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밀도는 이제 다시 말해서 X 플러스 Z가 이제 질량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밀도를 로 이렇게 쓸게요. 밀도는 단위 볼륨당 질량이니까 질량을 계산하려면 밀도 곱하기 최적 이렇게 계산하면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스는 밀도 곱하기 최적이 될 테고 이제 최적은 우리가 볼륨은 dx, dy, dz x는 dx, dy, dz가 볼륨이 되는데 x는 0에서부터 1까지 y는 0에서부터 2 빼기 2x까지 z는 1 더하기 y까지 적분한 게 볼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밀도는 좀 x 플러스 z의 함수니까 이렇게 이제 그 x 플러스 z를 넣어주면 밀도가 일정하면 적분할 필요 없이 그냥 컨스탄트 곱하기 볼륨 해주면 되는데 이 경우 이제 밀도가 변하는 경우는 이거 적분을 해줘야 되니까 변수로 취급해서 요 놈 z에 대한 놈을 먼저 이제 계산해주고 z에 대한 걸 x 플러스 z에 대한 놈을 먼저 계산해주면 얘는 x는 z에 대해서 컨스탄트니까 컨스탄트 곱하기 z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z제곱 이해하셨죠? 요거를 0에서부터 1 플러스 y까지 해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times 1 플러스 y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y 제곱 요 놈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y를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요걸 집어넣어서 y를 적분해주면 y 자리에는 이제 지금 요 놈이 들어가고 요거 좀 복잡한데 저 계산 안 할게요. 요 놈을 갖다가 이제 y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x는 y에 대해서는 컨스탄트니까 그 놈을 적분을 해주면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3분의 13 빼기 5x 더하기 3분의 2 x의 3승 이렇게 나올 테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0에서 1까지 x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2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중적분, 삼중적분을 어떻게 그 계산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 적분의 엔드 포인트, 적분의 로어 리밋하고 어퍼 리밋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중적분, 삼중적분의 이제 또 다른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